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의 추석 연휴 기간을 만나뵙게 됐는데요. 우리 시장은 긴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을 제외하고는 미국도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 계시긴 하지만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또 마냥 편안하게 모시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피 추석. 여러분도 해피 추석. 아니, 제가 해피 추석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피 추석 해주시면 저한테는 해피 추석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언니 그래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선생님 우리가 해피 추석은 해피 추석인데 아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계속 빠지다가 연휴 전날 그래도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조금 안도를 하게 만들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 정도 안도 같구나 한데. 아니 그래도 이제 사람 심리가 음. 더 이렇게 막 쭉쭉쭉쭉 하락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면 더 속상한데 그래도 조금 낙폭을 만회했다는 거에서 약간의 안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국채가 조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근데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해서 4.3을 응봉으로 깨기 전까지는 계속 뭐 4.4, 4.5, 4.6 지금 뭐 4.5 지금 4.6일. 그러면 계속 공포 마케팅은 계속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우리가 연준에서 분명히 별 얘기는 없었다. 어차피 뭐 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얘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불거진 거는 유가가 급등한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유가는 그때도 계속 90불인데. 유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에 베팅을 하니까 리스크를 더 크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그냥 파월 의장이 좀 더 세게 좀 얘기했어. 세게? 그러니까 연준이 의원들하고 의장 니네들 진짜 할 거야. 니네들 멋대로 해석하지 마. 뭐 이런 느낌. 나 파월이야.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뒤에는 공포 마케팅에서 우리 국채 빨리 사줘 이러는. 워렌 버핏이 국채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워렌 버핏만 사. 그러니까 그분은 수익률이 그래도 뭐 근데 미약한가? 문제는 이 채권의 문제가 뭔지 아냐? 미국 패권. 아니 패권이 아니라 그 금리 10년 들고 계셔야 돼. 국채를 사면 10년물이니까. 근데 대부분들 그 10년 동안 들고 있는 것보다 갖고 차이를 하는 투자자들도 꽤 많거든. 그죠. 그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니까. 글쎄. 글쎄? 그럼 왜 국채금리는 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이게 불안하게 만드니까 환율도 급등시키고 말이에요. 연고점을 경신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추가 금리 인상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 보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꾸 중국 쪽에서 헝다 뭐 여러 가지의 그 노이즈가 자꾸 생기잖아.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고 뭐 그리고 이제 실적장이 들어가잖아. 실적 눈높이 대비 실적들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그동안 미국장은 열심히 달렸잖아. 만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불안할 때 갑자기 뺨따기를 한번 딱 때려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어이구야 이렇게 해갖고 놀래갖고 그동안 아주 좋게 봤던 사람들도 일단 차익 매물을 시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치만 우리는 완전히 몸살 감기. 우린 폐렴이지 거의 뭐.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 그냥. 그래. 우리가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고 추석 전이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선생님 금리 얘기하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실적 예상보다 좀 못 나오면서 예상보다 저조한 가이던스 나오면서 4%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실적이 이제는 좀 좋아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종목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을 했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도 실적에 좀 불안한 느낌을 좀 더 들이우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10월 5일 날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거야.
실적 쇼크 나오는데 만약에 시장은 반대로 반응해야 돼. 컨센서스로 가야 돼. 4, 4분기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미 반영됐어. 뭐 6만 대에서 뭐 팔라고 그러니 이제 7만 원 넘을 거야. 이러면서 반응을 해줘야지. 미국 증시도 갖다 얘기해서 IT 빅테크가 못 가면서 우리 삼성전자도 따라서 못 가면 이게 또 대형주 전체적인 하방 배팅이 들어가니까 요게 이제 계속 10월 달 장을 우리가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건데 나는 10월 5일도 요번 어저께 같은 장이 나와야 돼. 어제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우리가 치가가 저가면서 땡겼잖아. 그런 장이 나와야 돼. 수요일장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의 실적 일단 예상치를 보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조 4,407억 원. 지난 분기 6,685억 원 대비 363.1% 오를 거다. 근데 그것도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 1조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니네들 모르는 4조도 넘어 그렇게 예측하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 딱 보면 니네 4조도 넘었는데 삼성전자 저희요? 뭐 이런 거 저희가요? 그러니까 대충 평자니까 2조야. 그래도 2조래도 6천억보다는 그렇죠. 낮고. 지난 분기보단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4, 4분기. 근데 4, 4분기부터 이제 좋아질 거라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걸 당연시 했다가 이제 그것도 의심하는 거야. 우리는 당연하게 4, 4분기에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봐야 돼라고 했는데 4, 4분기도 안 좋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시켜 줘야 돼. 10월 5일 날. 10월 5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하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일정 동향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월요일에 9월 수출입 동향과 함께 좀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반도체 수출액이 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얼마나 수출을 잘했는지 월간 무역 수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월간 무역 수지에서 조금 반도체 쪽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4, 4분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2,000원 정도 남은 것 같아. 2,000원? 위로? 아니 삼성전자 지금 6만 8, 9천 원이잖아. 그러면 최하경은 얼마까지냐? 6만 5, 6천 원. 6만 5천. 요번에 그 저점이거든 8월달. 거기서는 막아낼 것 같아. 다시 5만 전자 보진 않을 것 같아. 적자 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적자는 안 나겠지. 그럼.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실적단 지나면 다른 끌개가 나올 것 같아 나는. 삼성전자에서요? 어떤? ARM 지분 투자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뭔가 미국과 연관된 거 TSMC가 죽을 때 삼성전자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치고 나가나 부분.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냥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개별이야. 근데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미중 그 문제에서 중국에다가 또 납품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더 안 좋았다. 난 그것보다 더 큰 흐름이 아까 처음 얘기한 거 10년짜리 국고채의 금리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하나의 섹터야. 금리는 전체 미국 세계 경제를 흔드는 매크로의 중심이야. 이게 먼저 진정이 되면 개별 기업들의 마이너스는 묻혀 그냥.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한 달 계속될 것 같아. 근데 국채 금리가 선생님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오래 길게 안 한다라는 시그널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연준이잖아. 네. 거기도 금리 동결해 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데이터 디펜던스로 뭔가 금리를 인상 못하는 상황의 데이터들이 뭐 CPI든 PPI든 뭐 다른 데서 나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나오지 않나? 아니면 유가가 다시 또 급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아. 한 달. 그러니까 자꾸 요새 화두가 how long 자꾸 얘기하잖아. 그쵸. 얼마나 길게. 그러니까 올려놓고 how long 따른 우리는 불안. 그럼 대형주는 계속 아직 바닥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찾는. 그러면 바스켓 매매 통해 갖고 아직 바닥 아니지롱 하고 또 선물 변동성 때리고 막 이러는 작업이 그래서 꼬리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거야. 지금 위클리 옵션이나 지금 시가 상위 종목들 보면 이 흐름에 자유롭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뭔가 받쳐주는 중심축이 그동안 2차 전지나 시스템 반도체는 그것도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가는 종목들도 단계가 올랐다 떨어지고 하는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보면 다윈시스도 18,000원 갔다가 15,000원 이렇게 2, 3천이 순식간에 주도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시장의 안전 기반은 미국 10년째 국제금리에서 풀어줘야 돼. 그게 우리는 꼬리반도들 엔화나 원화나 갑자기 하루에 10원씩 움직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강세로 가야 되거든. 그럼 달러 약세로 가야 돼. 달러 약세로 가면 10년짜리 국제금리가 급락을 해야 돼. 그래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라는 수치들이 눈에 확인이 되어야 금리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죠. 한 달이냐 두 달이냐야. 이게 11월 달에서도 금리를 동결해. 근데 대충 11월도 동결할 것 같거든. 근데 그때도 또 딱 때리는 세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면 또 12월 달에 할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금년은 그냥 다 금리 갖고 그냥 그게 하우롱이야. 하우롱에 따라서 꼬리 변동성은 누가 다치냐? 그냥 우리나라들, 그리고 주변국들, 유럽,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부분을 빨리 그 데이터가 해결해주는 뭔가 끌개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로는 보이는 게 없어. 또 미국이 셧다운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불확실성을 키우잖아. 그래서 바람은 우리 여느 기간 동안 다 해결해라 좀.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방송하는 이제 지금 목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셧다운 여부가 확인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고 8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있대요, 선생님. 이 개인 소비 지출 제가 찾아보니까 근원하고 그 기본하고 그 중에서 근원 PCE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상치가 3.9%로 그 정도만 나와도 안정적으로 아주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경제 지표가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다 묻혀.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이 다 우호적으로 나오면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게 시장의 반응과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수급이 더 중요해. 어떤 지표가 나왔어. 근데 이제 하우롱 안 해도 되는 공격이 뭔가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실적 쇼크 나오는데 삼성전자 장대 양봉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좋아지나 봐. 이제 가나 봐. 10년짜리 국채금리도 시장에서 그런 어떤 변수가 나오든 간에 계속 위에서 하우롱하면 우리는 그냥 해롱해롱 얘는 하우롱이 우리가 해롱이라고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나오든 이제 더 바라지도 않아. 4.4만 깨주는 그런 것만 나와주면 갑자기 빅테크주가 그냥 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게 돼 있어. 지금 바닥권이니까 이렇게 급등하면 우리 시장이 우호적인 상황에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우리도 따라서 가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소부장 주식들이 삼성전자 뭐 3냐 5% 오를 때 3배 5배 하는 20-30%가 나오지. 이런 게 10월 달에 장이 나와야 안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년짜리 국채금리 장대 양봉과 나스닥이 장대 양봉 13,500을 뚫어야 돼. 지금 13,000을 위협해. 13,000과 그 밑에 지지단이 없어. 11,000이야. 그럼 이 2,000에서 어딘가 그러면 이 2,000 안에 아예 금리 인상을 하든지 셧다운 되든지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어디서 바닥을 주고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가면 우리는 요번에 2450에서 막았어. 2402나 2450가 두들겨 맞고 갈 건지 요게 10월이나 11월 달에 확인이 돼야 돼. 삼성전자 65,000원 지지하냐 깨냐 이거 확인해야 돼. 안도됐어. 그럼 삼성전자가 70,000전자 뚫어줘야 돼. 그럼 나스닥이 13,500 뚫고 장기 그 10년짜리가 음봉 나오는 순간에 70,000원 뚫을 거라고. 전에 한번 보였잖아. 삼성전자도 하루에 6%가 올라갈 수 있구나. 너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2, 3,000원 올라가는 그런 끌개가 10월 5일 기준으로 나와줘요. 근데 선생님 나스닥에 가려면 기술주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주 대표 종목들 중에 하나에 또 테슬라가 악재가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쪽들이 다 그냥 해롱해롱이야. 테슬라가 또 악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 전기차 매출이 급감했다, 영국에서 전기차 전환 시기를 연기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유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를 중국산이라고 분류할 거야라는 부분이 또 영향을 이게 미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다 정치적인 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선거의 시즌이 들어온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불안불안한 거야. 봤어요.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의 연속성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오늘 그 헝다가 이제 거래 정지당했거든. 홍콩은 지금 1% 급락을 해. 응? 근데 상해는 올라. 응? 응? 홍콩은 1%나 급락하는데 왜 상해? 그러니까 이것도 외국의 시장에 영향이 있고 이런 데는 숏을 쳐서 시장에 시장. 가는데 중국 본토 시장은 악재가 나와도 갖다 얘기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게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에너지에서 오히려 또 국가가 또 방어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해 증시는 잘 안 빠지고 홍콩과 홍콩 H가 꼬리 변동성. 그러니까 선생님 중국에는 중국 상해종합지수에는 은행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헝다가 거래 정지가 되면 어쨌든 이것도 부동산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건데 왜 은행주가 많은 본토 주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그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막아서? 악재를 홍콩이나 홍콩 H 시장은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야 악재 나왔다 때리는데 본토는 그 연동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약하니까. 그 다음에 이 헝다 문제도 우리는 펀더멘탈하게 이제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 시각으로 해석하잖아.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그냥 일단 자본주의적 사고로 저렇게 파산하고 하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니네 또 뭐 부실 파산이야 어.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나는 또 이렇게 또 중국 그 공산당 시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헝다나 마이나 이런 쪽은 다 장점인계의 자금줄이었어. 그래서 다 청산됐잖아요. 그래서 그쪽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에너지를 내 아이들한테 주는 거야. 공산당 자체로. 그럼 시진핑 계열 라인들이 나중에는 그걸 잡아가면 될 거. 이 권력의 이동에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게 공산당 시각이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반적인 그 이론적 사고로 보면 저게 말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저 주가 한 예를 들어서 상해도 오늘 한 1%에서 2% 빠지고 항생은 뭐 한 3% 빠져야 돼. 근데 지금 그동안 헝다헝다는 뭐 지금 처음 들었냐? 오래됐지. 요새는 새롭게 벽개원을 해갖고 새롭게 또 등장하니까 나는 이 중국 공산당이 이걸 이용해서 권력 재편이나 판의 재편을 구조조정이라고 멋있게 또 얘기하면 권력의 구조조정에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할 상황 아니거든.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는 건 땅은 국가 소유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에너지를 줘. 땅은 국가 소유다. 이 부분. 그래서 나는 헝다 문제는 이럴 때는 공포가 있잖아, 헝다. 그걸 제외시켜. 없어. 그냥 머릿속에 지워. 타켓을 우리가 그걸 보게 하잖아. 네. 그럴 때 난 그걸 지워버려. 그거 지우고 다른 걸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 거기서 새로운 게 막 보여. 거기도 뭐가 보이는지 아냐, 중국도? 나는 롱숏이 보여, 첫 번째. 오히려 홍콩 더 죽일 것 같아. 대신 본토를 집중해서 살릴 것 같아. 본토를 올린다. 본토를 움직이려면 또 여기도 무슨 정책이 또 할 것 같아. 그래서 정책적인 에너지의 새로운 게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 뭔가 또 나올 것 같아. 부동산 부양 정책 같은 거. 여러 가지. 그거 좀 나온 지 좀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부동산 부양 정책을 위해서 대출 더 해주고 이런 경기 정책을 하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SOC라는 뭐 거예요. 어떤 면에서 1대1로는 이제는 늦었고
이미 다 깔려 있으니까 새로운 지금 뭐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동수서산 이걸 더 본격화시켜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속도를 오히려 이 문제를 커버하고 죽이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도 빅데이터, 동수서산, 우주, 핵, 원전 뭐 이러한 새로운 쪽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이렇게 위기일 때는 그 뭐라 그럴까 공포 정치를 해.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보다 적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밖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럼 독일된 미국, 대만 이런 쪽으로 또 돌릴 수가 있는 수 있어. 그럼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또 한반도 중심의 그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면 푸틴이 북한 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도 완전히 이 삼각 연맹의 하나의 축이 돼 버리면 이거 골 때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빨리 요 틈새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우클릭 했잖아. 그럼 정부 차원에서 못하면 기업 차원에서라도 자꾸 저기 뭐야 중국하고 뭔가 비즈니스 툴을 자꾸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 철수하는 게 더 낫다. 중국 뭐 하는 게 낫다. 너 동남아에 치중하자. 중국 시장을 놓고 동남아 안만 켜봤자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주가들이 힘 못 쓰는 게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봐봐 부동산 PF로 가자는데 간단하게 해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신고가를 내고 해외 부동산에서 홍콩에서 망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전 정부 그대로 따라했던 미래에셋 지금 완전히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고 이 차이가 또 하나의 그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 그럼 선생님 중국이 헝다그룹 파산과 관련해서 거래 정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오는지 짚어보면서 중국 정부가 어떠한 SOC라든가 이런 정책을 내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연결고리를 봐야 한다. 또 중국이 다른 외부의 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럼 동북아 이쪽에 긴장 구도가 커질 거고 우린 여기에서 관련주들을 봐야 한다. 그럼 선생님 여기 동북아 뭐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원전, 방산 이쪽인데 북한에서 이번에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면서 핵 무력화 헌법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핵 관련주를 조금 더 우리가 연결해서 그러니까 가장 한 게 다운시스 집중하잖아. 다원시스? 다원시스 주가가 선생님 최근에 훅 그러니까 12,000원, 18,000원. 근데 이제 자꾸 대형주가 눌리니까 이것도 톱니바퀴형으로 가잖아. 15,000원 사자고. 그러면 다시 18,000원, 2만 원 정도 보여. 또 때려. 50%는 이거 한 3, 4만 원까지 냅두고 팔고 사고를 다원시스 하나 갖고 집중하자. 이게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타겟팅 매매거든. 이거는 또 핵 원전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또 그 다원 메딕스라고 하는 또 암 치료하고도 연결돼 복합 재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또 대형주 롱숏에 이거 다이시스 하주가 안만마다 지수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포기 대상이야. 포기 대상? 오히려 1등, 3등 30배 있는 거를 오히려 때리면 시장 영향이 큰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 그다음에 요새 이러한 2차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걸 때리면 시장 영향인데 다운시스 하저가 만들어봤자. 어차피 그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장 영향력이 큰 종목보다 그 곁가지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기회를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지수 영향력은 우리 이 시장 앞마당은 외국인한테 내놨어. 지배력이 없어. 다시 갖고 오면 안 돼. 갖고 올 수도 없어. 우리 전사들이 다 난 사망했다고 봐.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걸로 표현하면 안 돼요, 선생님? 사망 정도예요? 거의 사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 무슨 뭔가 미래에셋, NH, 하나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쪽에 중심이 되는 공모주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ETF 말고 그 중심의 어떤 대체적인 그 큰 물주기의 펀드 얘기하냐? 요새는 특화된 ETF만 ETF 얘기만 하지. 그리고 ETF도 지금 큰 쪽 그 대형 증권사가 아니라 뭐
타임폴리오라든지 뭐죠. 뭔가 이렇게 좀 타이거 있잖아요, 타이거. 타이거 ETF에서 뭐 바이오 ETF 얘기하지 뭐 대형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지 않잖아. 맞아요. 이게 하나의 징후 같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3, 4년 박스피 걸릴까 봐 나는 과거에 6년 동안 1,700, 1,800만 오면 지지해주고 2,000, 2,100만 오면 두들겨 맞으면서 6년을 간 적이 있어. 맞아요. 난 이게 3년 걸까 봐 걱정이야. 선진국 지수 편입될 때까지 2026년이나 2027년에 될 것 같거든. 2025년에 관찰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2,400 근처로 가려면 올라가고 2,650, 2,700만 오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최하 경우 55,000원, 75,000원에서 이게 3년 가봐. 어떤 뭐 심지어는 지금 실적 갖고 가잖아. 10조 나더라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넘었어 한데도 75,000원을 못 넘어가는 거야. 골 때리지 않냐 그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가정해봐. 지금 5, 6조만 나와도 감사하고 막 치고 나갈 것 같은데 했는데 그것도 거기다 대차 매물 때려버리는 거야. 그걸 방어해서 렛츠고 가주는 애가 만약에 전사가 없다 쳐. 어떻게 되겠냐? 그 전사는 어디에서 양성이 가능한 거야, 선생님? 없어. 증권사 이런 데들 안 돼요? 없어.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블랙록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됐어. 그 방향성 두고 가자 할 때 갈 것 같아. 가자! 흑석동! 막 그럴 때. 그리고 혼자만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자동차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대세 상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뚫어가지고 현대, 기아, 그때 자동차가 같이 슉 걸리면 안 돼. 현대차도 20만 원을 뚫고 가서 전차 군단 태동, 렛츠고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막 들을 때가 대세 상승. 그럼 3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언제까? 언제까? 3년도 됐고 같기도 하고. 빨리 아주, 왔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얘네들이 그냥 갖고 놀아. 변동성이 크고 또 우리가 15분 일찍 개장한 것도 영향이 있고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또 생긴 것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난 그게 참 이 증권 당국도 참 이런 걸 왜 자꾸 만들어서 줘. 그러니까 여기서 몇천 프로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500원, 1,000원 올렸다 뺐다 이 짓을 하니까 그걸 방어하는 또 파생 전사들 없어. 다 죽었어 거의.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의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신탁 통치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우리나라의 자생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국의 중심이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참 뭐라 그럴까 그냥 거기서는 그냥 아유 답답해.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를 키웁시다. 뭐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산을 키워가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지. 근데 싸울 때 걔네들하고 지금 대형주하고 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싸. 그래, 나한테 유리한 시장에서 싸우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시장은 구분하자. 선생님 그럼 중소형단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얼마 전에 국군의 날 행사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몇 년 만이잖아요. 그 약간 이런 시그널이 이제 단순히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진하고 하는 게 우리가 국방력을 더 강화하고 방산이나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어쨌든 좀 다 갇혀 있고 중소형주 위주로 본다고 해도 좀 방산 섹터는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다시 가려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던 거. 그러니까 난 거기서는 현대로템만 보고 저가단의 퍼스텍이나 우크라이나 지뢰제거나 이런 쪽 연결되는 것만 보고 또 그거보다 그 방산 쪽보다 위성통신이나 5G 보고 모빌리티 보지. 이미 방산의 대장들은 다 해먹었어. 현대로템도 보니까 27,000원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박스야.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 내년에 대만 총통 그 선거 관련해서 이제 동남아 이쪽 이제 동북아 쪽에 리스크가 커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당연히 우리가 방산주 생각하는데 방산주는 한번 신세를 줬다. 그래서 거기가 전쟁 터진다 뭐 공포 맞게 돼 방산주 아니야. 그쵸. 어.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불거져 나올 때 방산 말고 뭘 봐요? 그때 나는 IT나 IT? 어. 오히려? TSMC 반사이익으로? 그럼 그거를 그럼 뭐- 시스템 반도체? 근데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도 한번 시세를 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감각이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를 때 그게 3배 5배 올라갈 수 있는 파도나 AD 테크놀로지나 하나 이런 타이밍 잡는데 그걸 이용할 뿐이지 주도주는 IT나 이것도 2022년도 9월 말부터 시작했어야 돼. 2023년인데. 1년 1년 동안 1년 동안 다 따볼 3배 5배 다 올려놨어. 다 올려놨어. 삼성전자 매도가 매수로 바뀐 전환점이 2022년도 9월 30일이야. 1년 됐네. 얼추. 그러면서 지금 13조 샀어. 외국인이. 내가 이건 비공식 그때 블랙록 내가 그때 날짜도 맞췄어. 내 친구 덕분에 10조 더 사 때까지 못 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전략이 전략이? 2021년 1월 달부터 때렸거든. 그때 20 몇 조 때리겠다. 정확하게 27조 때렸어. 9월 30일부터 바꿨어. 지금 13조. 얘네들은 그건 이제 곡간 채우는 거야, 판 거. 그러면 20한 3조나 5조 채워놨으면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한테 그 빼낼 거, 뭐 야간 시장 계산하고 환율수 뭐 다 빼내갖고, 그 다음 준비 다 완료한 거야. 그러면 이제 관찰국으로 싹 바뀌어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방향 앞으로 이럴 것 같아. 교수님 KRX 반도체 지수에 삼성전자가 다시 편입됐다라고 하던데 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10조 원에 더 사주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나는 1년이든 2년이든 우리나라 시장 꼬리 흔드는데 대장이야. 그러니까 매일 삼성전자 500원씩 올려보고 500원씩 빼봐서 거기에 따라 변동만 보자고. 그래서 75,000원, 55,000원, 주식가 65,000원. 여기서 이 터널을 몇 년가나 보자고.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가 18일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라고 해요. 6,438억 원을 샀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개인이 샀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 장세가 이제 온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발 그 시각 좀 바꿔라고. 아. 삼성전자를 왜 사? 근데 야. 선생님 박스권에서 우리 시장이 크게 이렇게 해서 돌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밑에 사서 조금 수익 보고 팔고 조금 밑에서 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막 바쁘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좋아. 그거 할 때 하나만 그러네 AD 테크놀로지 하면 그 삼성전자 그 수익률에 10배 난다. 이걸 왜 해?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AD 테크놀로지 하나 마이크론도 망하지 않아. 시각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4, 5년 전에 삼성전자 증시 또 막 그냥 호황이 날릴 때 애들 위해서 삼성전자를 적립직으로 뭐 해고 사줘야지. 내가 미쳤다고. 그 20년 전에 했어야지. 그 20년 전에 스토리 해야지. 삼성전자 그래 100만 원 간다. 수익률 몇 프로야? 그때 오히려 우리 KT 썸마린 KTIS라고 했어. 10년 전에? 아니 4, 5년 전에. 4, 5년 전에. 그것도 동영상도 지금 동영상 한번 보세요. 동영상도 만들어놨어. 사람들 인식 전환을 위해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삼성전자 그거 해갖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3배. KT 썸마린은 5배. LS 마린 솔루션. 시각 전환이 자꾸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박스피 얘기하잖아. 박스피의 아이디어는 뭐야? 박스피의 인덱스 펀드 롱숏이라는 얘기야. 그럼 시가 1등부터 20등 중에 상위에 있는 거 먹을 거 없다는 얘기야. 그럼 100위부터 200 사이에서 찾자. 코스피 인덱스 2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뭔가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그 중에서도 진짜 짱돌 맞는 거 있어. 그럼에도 확률적으로 이거는 뭐 관리 대상이나 뭐 상담 페이지 대상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3배나 10배짜리가 나온단 말이야. 금년 1월 달이 바닥이었어. 대형주 제하고 300% 간 종목들이 다 뭔지 알아? 거기서
1등 종목이 뭔지 아냐? 하반기에? 그러니까 요번 시장 지수를 보면 작년도 9월 30일이 바닥이야. 그리고 1월 3일이 또 바닥이야. 뺐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때가 2180, 그다음 2130, 25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2180. 근데 쌍바닥이란 말이야. 1월 3일. 그러면 2023년도 1월 3일 종목장, 소외주장, 종목 이때 1월 3일 날 트리거를 준 종목이 있어. 1월 3일에.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 뭘까요, 여러분? 힌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그룹이 제 제3자 지분을 확보했다 하면서 맞아. 그러면서 인공지능, AI, 로봇, 맞아, 그리고 맞아. 엔비디아 불질르고 이런 종목 테마작이 나와. 그 바로 전에가 그거 증권형 토큰 얘기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이런 종목장 머니 게임장이란 말이야. 맞아요. 지금 지수 자꾸 찾아보지 말고 지금까지 이 장에서 내가 항상 나도 데이터 디펜던스로 우리 이제 타임머신 타고 1월 3일로 가. 1월 3일. 지금 1월 3일 2023년도 1월 3일이 밝았습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다. 나 그거 완전 몰빵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 건데. 그거 1등 아니야. 뭐 그럼 뭐지? 우리 종목이야. 포스코 DS? 봐봐. 1월 3일부터 1등 뭐야? 포스코 DX. 700%. 포스코 ICT였을 때 그때. 그다음에 2등이 JLK, 3등 영풍제지, 에코프로, 뷰노, 셀바스 헬스케어, 루닛, 신성 델타테크, 금양, 이스페타. 이거 하신 분이 금년도 베타다. 지수와 상관이 없어. 그다음에 이때로 돌아가면 에코프로 산다. 에코프로 나는 왜 에코프로를 사? 포스코 DX를 사지. 아니 포스코 DS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도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 에코프로 얼마에 샀어 이걸 해줘야 또. 그때 루닛 사야지 그러면 루닛. 그러네. 자기가 루닛. 너무 많네. 시간 되돌리고 싶다 진짜. 이게 다 허리단 종목이 소외됐고 관심도 없다가 이렇게 그리고 작으니까 올리기도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언제 콕가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스님. 이런 종목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거잖아. 그렇지. 지금이야 다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남의 이제 뒷설거리하는 거. 얘는 이거 토니바켓 이거 하겠지. 그거 귀신만 하는 거야 선수들.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 찾자고. 2024년도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 허리 종목? 여러분 허리 종목 뭐가 있어?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2월 오늘이 며칠이냐? 9월 28일? 7일? 오늘 이 방송을 네. 우리 내년도 2024년도 9월에서 비교해 보자. 9월 28일. 그럴까요? 그래서 300% 이상 간 거. 못 가. 나 지금 몇 가지 얘기할래. 제2의 포스가. 그게 다윈시스도 되고, 나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징글징글한 것들, 특수건설 동아지질이 그 대열에 낀다. 또